배터리 분야의 전통 강자 일본을 꺾고 드디어 세계 1위를 첫 탈환한 LG화학. LG화학의 주가는 올해 초까지만 해도 정말 거침이 없었는데요. 그런데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요? 배터리만 믿고 LG화학에 투자했는데 LG화학의 미래의 먹거리인 배터리 사업부만 따로 분사한다는 소식. LG화학 개인 주주들은 당연히 분노했고 주가도 신통치 못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더불어 이번엔 도요타마저 배터리 전쟁에 참여한다는 소식. LG는 이렇게 가열되고 있는 배터리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을까요? 또한 전세계 배터리 시장이 전문가들의 예상보다 가파르게 성장하자 LG화학이 품게 된 자회사의 가치가 무려 100조 원에 이른다는 예측이 나오고 있는데요. 과연 이러한 예측을 바탕으로 LG화학의 주가는 상승할 수 있을까요? 포샤PD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LG화학이 세계 2차전지 시장에서 사상 처음으로 1위를 탈환했다는 소식이 있고 얼마 난 후에 LG화학의 알짜 사업부, 배터리 사업만 분사한다는 계획이 발표되었습니다. 회사의 분할은 가장 크게는 인적 분할과 물적 분할로 나뉘는데요. LG화학은 이번 배터리 분사에서 물적 분할을 진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만약 LG화학이 배터리 사업부가 분사된 자회사 LG에너지솔루션의 지분을 계속해서 소유하고 있다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기존의 LG화학 주주들이 실망했던 부분은 배터리를 관장하는 새로운 자회사 LG에너지솔루션의 상장과 함께 새로운 주주들이 참가하게 되니까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LG화학에 대한 배터리의 지분이 희석된다는 점을 걱정해왔습니다. LG화학의 배터리 사업부는 무려 20년 동안이나 적자를 기록했던 사업부인데 그런 사업부에 믿고 기다려주었던 주주 입장에선 정말로 큰 배신감을 느낄 수 있었던 상황이었죠. 그런 주주들의 실망을 늦게나마 달래기 위해서 LG화학이 배터리 사업부를 분사한 이후에도 지분을 최소한 70% 이상을 보유하고 있을 계획을 발표했는데요. 그럼 여기서 잠깐, LG화학은 왜 이렇게 개인 투자자들의 마음을 상하게 하면서까지 이렇게 자회사를 분사하고자 했을까요? LG화학이 새롭게 출범된 에너지솔루션의 주식을 새롭게 주주들에게 판매하면서 앞으로 있을 배터리 전쟁에서 실탄으로 쓰고자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 세부적인 내용이 바로 며칠 전에 드디어 공개되었습니다. LG화학은 이렇게 분사를 통해서 새롭게 얻어진 자본을 토대로 2025년까지 무려 배터리 분야에만 6조, 총 10조 원의 R&D 투자를 단행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니 얼마 전에 LG화학이 1등 했다면서 그럼 이제 좀 편하게 돈 좀 벌면 안 돼? 또 이렇게 공격적인 투자를 감행해야만 하는 거야? 하고 말이죠. 그런데 LG화학이 배터리 분야에서 아직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못하고 앞으로의 미래를 위해서 더욱 총력을 기울여야 하는 이유가 있는데요. 그 이유는 바로 LG화학이 배터리의 완제품을 생산하는 데에 있어서는 전 세계에서 1등, 2등을 다투는 회사인 것은 틀림없지만 아직까지 종합 전지 회사로서 입지를 구축하지 못했습니다. 바로 완성된 2차 전지에 들어가는 핵심 소재들 중에서 LG가 직접 생산하거나 또는 우리나라의 다른 협력업체들이 제조하는 비율이 아직 절반에 못 미친다고 합니다. 실제로 전기차 등에 들어가는 2차 전지의 구성 요소들을 살펴보면요, 그 중요도 순서로 양극재와 음극재, 또 분리막과 전해액을 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핵심적인 소재들의 국산화율이 아직 절반에도 많이 못 미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어떤 비판적인 의견을 가지는 전문가들은 LG화학을 두고 배터리 제조회사가 아니라 단지 배터리를 조립하는 회사라고 평하기도 합니다. 실제로 몇 년 전 일본과 있었던 무역전쟁에서 특히 2차 전지 산업에 있어서 일본에 대한 의존도가 굉장히 높다는 것을 확인한 후에는 국내의 회사들이 이런 2차 전지에 들어가는 부품들을 국산화할 수 있기 위해서 총력을 기울였고 상황은 조금씩 나아지고 있지만 LG화학은 그런 점진적인 개선이 아니라 천문학적인 규모의 돈을 투자하여서 진정한 의미의 배터리 회사로 거듭나고자 결심을 한 것 같습니다. 전문가들 사이에선 요즘 LG화학의 주가가 진짜 엄청나게 싼 가격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바로 LG화학이 어깨를 나란히 하는 다른 나라의 탑클래스 배터리 회사들과 비교를 했을 때 LG화학의 배터리 자회사 LG에너지솔루션이 적어도 100조 원의 가치를 지닌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2021년 7월 LG화학의 시가총액이 50조 원에서 60조 원을 왔다 갔다 하니까 전문가들이 왜 LG화학의 주가가 아직 너무 싸다고 이야기하는지 이해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서 정말로 중요한 것은 LG화학의 주주들로부터 원성을 사면서까지 자본을 확충하고 천문학적 규모의 R&D 투자를 단행하면서까지 목표로 삼은 세계 최대 종합 전지회사가 될 수 있느냐일 것 같은데요. 사실 정말로 그렇게 될 수만 있다면 산업적으로 정말 어마어마한 의미를 가지기 때문입니다. 사실 저희가 전기차를 떠올리면 아직까지도 테슬라나 폭스바겐 같은 자동차 완제품 회사를 떠올리기 쉽지만 사실 그 안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자동차의 제조 원가 중에 배터리가 차지하는 그 비중이 정말로 엄청납니다. 저희가 흔히 자동차의 핵심이라고 생각하는 엔진보다도 3배에서 4배 가까이 비싼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사실상 어떤 사람들은 전기차의 시대에선 이렇게 배터리를 가장 경쟁력 있게 제작할 수 있는 회사가 그 주인공이라고 이야기를 하기까지도 하는데요. 이렇게 뒤늦게 완성 자동차들 업체들 사이에서 폭스바겐, 테슬라까지도 자기가 자체적으로 배터리를 생산하기 위해 박차를 가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지니까 그렇게 과장이 아닐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렇게 LG화학이 크나큰 비전을 가지고 뛰어나가고 있던 찰나 그 길을 강적이 가로막았는데요. 그것은 바로 전고체 배터리 아이디어를 가지고 갑자기 나타난 토요타였습니다. 이런 토요타의 등장이 굉장히 놀라운 것은 그동안 전기차 시장에 있어서 다른 회사들이 열을 올리고 경쟁의 각축전을 벌이고 있을 사이 토요타 혼자서만 굉장히 조용했기 때문에 내연기관과 함께 침몰하는 회사 아니겠냐는 관측이 제기되어 왔었습니다. 그런데 뚜껑을 열어보니 웬일일까요? 토요타는 전고체에 관한 무려 1000개에 넘는 세계 특허를 보유해 왔었고요. 이렇게 새로운 전고체 아이디어가 적용된 자동차를 2020년대 전반에 내놓을 예정이라고 합니다. 1년이 다른 전기차 시장이기에 아직 정확히 시간이 정해지지도 않은 이런 토요타의 외침이 별로 무서울 것도 없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토요타가 그동안 자동차 산업에서 보여주었던 놀라운 기술력을 생각하면 일방적으로 무시하고만 있을 수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토요타는 2차 전지의 표준으로 자리 잡은 리튬 이온 전지가 아니라 왜 하필이면 전고체 배터리를 가지고 나왔을까요? 가장 먼저 리튬 이온 전지는 에너지 밀도를 극한으로 높이기 위해 안정성을 다소 희생했기 때문에 폭발물에 지극히 취약하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스마트폰에서도 심심치 않게 배터리 사고에 대한 소식을 접할 수 있었죠. 그런데 스마트폰이 아니라 몇십 킬로에서 몇백 킬로로 달리고 있는 자동차에서 그런 폭발이 발생한다면 사람에게 입힐 수 있는 그 피해는 훨씬 더 막중합니다. 실제로 불과 2주일 전에도 테슬라 자동차에 리튬이온 전지에서 폭발이 발생했고 이런 폭발이 정말로 어마어마한 규모로 퍼져 나갔는지 그 불을 진압하는데 무려 7시간이나 걸렸다고 합니다. 또한 리튬이온 전지에 들어가는 구성 요소의 원료들 또한 위협 요소 중 하나인데요. 배터리 제작에 들어가는 니켈이나 알루미늄, 망간과 비교했을 때 바로 이 코발트의 가격이 말도 안 될 정도로 비쌉니다. 이렇게 비싼 이유는 전 세계에서 코발트가 생산되는 곳이 아프리카의 콩고이기 때문인데요. 정치적으로 안정되지 못한 국가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그 원료를 채취하는 것이 한계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원료 가격이 갑자기 폭등하는 경우도 종종 있었다고 합니다. 이런 리튬이온 전지들이 가지고 있었던 고질병들을 한방 해결해 줄 수 있다는 것이 바로 토요타가 가지고 나오는 전고체 배터리인데요. 아직까지 전고체 배터리를 상용하기에는 아직 많은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지만 그동안 토요타가 자동차 회사에서 보여주었던 놀라운 기술력 때문인지 LG화학 입장에선 자꾸만 토요타가 신경 쓰이는 것은 어쩔 수가 없네요. 오늘날의 배터리 전쟁을 보고 있자면 반세기 전에 있었던 세기의 표준 전쟁, 비디오 테이프 전쟁이 떠오르는데요. 왼쪽이 보이시는 것이 표준 경쟁에서 밀렸던 소니의 베타맥스, 오른쪽에 보이시는 것이 우리가 굉장히 많이 사용했던 VHS 타입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소니의 베타맥스의 경우에는 화질, 음질, 용량 면에서 모두 VHS를 압도했습니다. 그런데 VHS가 초반에 벌인 마케팅 또한 초반에 자리 잡은 이점 때문에 결국에 소니의 베타맥스는 표준 전쟁에서 지고 말았고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됩니다. 그런 모습을 살펴보면 LG화학이 왜 이렇게 딱 2025년이라는 데드라인을 설정하고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는지 알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LG화학이 부디 계획대로 종합 전지회사로 성장해서 배터리 표준 전쟁에서 발빠르게 성공하고 많은 전문가들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LG화학의 주가가 굉장히 저평가된 것이었고 앞으로의 힘찬 상승세를 보여줄 수 있으면 좋겠네요. 오늘의 한 줄 요약, 오늘날에는 센 놈이 아니라 발빠른 놈이 살아남는다.